잠시만 녹한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오프닝 화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11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1편에서는 로라 할 거예요. 초점을 또 안 맞췄네. 죄송합니다. 자동 초점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거를 계속 화면이 막 포커스가 계속 맞을 거. 됐네. 오늘 로라 시즌2의 5편입니다. 로라 시즌2의 5편. 현재 녹한다가 로라 모듈 E220 900T의 30D라는 로라 모듈을 아두이노에 연결한 다음에 아두이노가 로라로 보낸 데이터를 다른 쪽 아두이노가 받아서 뭔가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한번 내용을 꾸며보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얘네들 조금 이따가 이제 연결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다 뽑아놨는데 그냥 꽂아놓을 걸 그랬습니다. 연결은 조금 이따가 하고, 로라 단말기 A하고 B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두 개 통신하는 거에는 가정 아주 큰 대전제를 하나 세워놨는데요. 이 로라를 사용하는 월드에 이 A, B 두 개밖에 없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한다가 미리 제약 조건을 뒀던 사항 중에 하나는 A가 B한테 보내는 데이터하고 B가 A에게 보내는 데이터는 항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데이터의 길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바로 데이터 랭스입니다. 지금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조체에 담아서 보내든 아니면 문자열을 보내든 어떤 A하고 B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상호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핑퐁 하게 될 건데요. 제가 A, B 둘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3바이트, 주소는 빼고라도 4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해보죠. 4바이트. 무조건 A하고 B는 4바이트 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A 내부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느냐? B가 A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에 A에 수신 버퍼라는 게 있어요. 내부에 우체통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내 로라 모듈 안에 우체통이 있어가지고 4바이트를 보내면 우체통에 4바이트만큼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우체통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보내도 꽉 차면 못 받게 되겠다, 그죠? 그때 그거를 수신 버퍼의 맥시멈 사이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하여간 B가 A한테 보내면 수신 버퍼에 들어오는데 A가 수신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A의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를 얘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그게 available이었죠. 로라.available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신 버퍼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냐 하는 것이고, 있다면 read 함수를 쓰든 간에 read string until을 쓰든 간에 지금은 4바이트가 날라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태니까 read bytes라는 함수를 녹한다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트 어레이에 4개를 수신하겠다라고 하면 4바이트씩 수신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4개씩 꺼내 쓰는 겁니다. 4개 보내면 4개 들어오고 4개 꺼내고 4개 들어오면 4개 꺼내고 됐다, 그죠? 그럼 이제 수신 버퍼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신 버퍼가 이렇게 있어요. 배열이겠죠. 바이트 배열일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쭉쭉쭉쭉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B가 A한테 4바이트를 보내게 되면 요만큼이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또 보내면 요만큼이 들어오겠죠. 또 보내면 요만큼이 들어오겠죠. 4바이트씩 들어오니까. 그럼 A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4바이트씩 읽어드리니까 요만큼 떼서 여기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면 얘네들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우리 줄 서 있을 때 앞에 4명이 빠지면 앞으로 땡겨오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뒤에 있던 8개가 앞으로 이렇게 땡겨오는 거예요. 그럼 얘 받아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뭐 데이터 해가지고 뭐 명령이면 명령이고 센서 값이면 센서 값이고 처리하고 또 읽어드리면 요 4개가 오고 또 읽어드리면 4개 읽어두고 4개 보내면 4개 읽어드리고 박자가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로라라고 하는 이 통신은요,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A, B 두 개의 단말기를 얘는 주소를 01로 하고 얘를 주소를 02라고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내가 구입해놓은 똑같은 로라 모듈을 사고 아두이노에 연결해놓은 다음에 똑같은 채널을 맞추고 얘 아이디를 02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사람 보고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라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나랑 똑같은 모듈을 사고 똑같은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 자기는 C하고 D하고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는 A, B 사이에 주고받는 거예요. A, B는 내 거고 C하고 D는 너의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거 B하고 저 사람 거 C하고 아이디가 같잖아요. 그죠? D가 C한테 보내면 결국 D가 보낸 게 A한테도 간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제3자가 보낸 데이터가 나의 단말기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통장 계좌번호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그건 좀 이상한가? 하여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내 통장에 입금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모르는 사람 통장에다가 돈을 넣지는 않겠지만, 그죠? 누군가가 내 통장에 입금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내 통장의 입금 기능을 막아버린다.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A가 B한테 오는 메시지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D라는 예측할 수 없는 놈이 보내는 메시지까지는 얘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B가 보내든 D가 보내든 누구든지 자기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으면 일단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B는 나의 디바이스니까 4바이트씩 보내는 거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D는 3바이트씩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얘 D는 3바이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A의 지금 수신 버퍼입니다. A의 수신 버퍼. B가 보냈습니다. D가 보냈습니다. 3바이트 보내니까 수신 버퍼에 3만큼 차겠죠. 그 다음 B가 보냈습니다. 그 다음 D가 보냈어요. 그런데 A 입장에서는 항상 B한테서만 데이터가 오는 줄 아는 겁니다. D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날라온 데이터가 D가 보냈는지 B가 보냈는지 수신받은 데이터 상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A는 이제 데이터를 4바이트씩 읽어드리겠죠. 4바이트 읽어드리면 요만큼 잘려 나오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 4바이트 읽으면 문제가 요만큼이 된다는 거죠. D하고 B 사이에 데이터가 잘려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요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요만큼 잘렸습니다. 그럼 B 일부분하고 다음 D 일부분 또 4개 자르면 또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D라는 놈이 1개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간소하게 보일 수 있으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기기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을 경우 결국 A 입장에서는 나의 디바이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는 어떤 내 거라는 거를 확신시킬 수 있는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오늘 해야 될 것의 출발점입니다. 로라라는 거는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 이런 거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블루투스 생각해보죠. 블루투스 디바이스 두 개가 있으면 얘네 두 개는 페어링을 하고 쓰는 거잖아요. 미리 상호 간에 연결을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알고 있는 디바이스고 얘도 내가 알고 있는 디바이스고 제3자의 디바이스는 내가 만든 블루투스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연결하라고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3자가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디바이스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만 정확하게 구성한다면 주고받는데 문제없잖아요. 그죠? 와이파이도 똑같습니다. 다 허락을 받고 연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의 디바이스라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데 로라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넓은 대한민국 안에 로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920에서 대략 몇이더라? 한 뭐 930 정도. 엄청 짧은데 채널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은 로라 단말기 안에서 내가 쓰는 거하고 충돌이 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놈이 내가 받기 싫은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거를 무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보낸 데이터는 받고 내가 나의 디바이스가 아닌 놈이 보낸 데이터를 무시를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다. 그죠? 모티베이션이 뭐든지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오래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네요. 강민님 반갑습니다. 강민님께서 녹화한다 잘 되라고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잘 확인했습니다. 잘 활용할게요. 감사합니다. 탱크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도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박치읓수님 계신가요? 박치읓수님. 왠지 유튜브 아이디하고 입금자 명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런데요. 뭐 계시면 녹화한데 얘기 알려주십시오. 알것도 없네요. 자, 이제 연결하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연결 방법이 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저도 로라 이거 시즌2 시작할 때 저도 이거 연결 방법 모르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있는 내용 대부분의 참고하는 내용을 보고 저도 그대로 알려드렸는데요. 꼭 그렇게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일단 4.7K 짜리 저항으로 핀 3개 풀업을 걸었었는데요. 그거는 철회하겠습니다. 1kΩ 짜리 저항 6개 있으면 됩니다. 모듈 하나당 로라 모듈 하나, 아두이노 하나, 1kΩ 짜리 6개씩 있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새로운 연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개, 3개, 4개, 5개, 6개. 자, 어떻게 연결하느냐. 요 로라 모듈은 일단 안테나를 딱 답니다. 몸집에 비해서 안테나가 굉장히 거대하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요 자체가 뭔가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입으로 막 갖다 대면 뭔가 막 전송이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아무튼 뒤집어서 보면 핀이 7개가 있어요. 요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여기가 GND, 여기가 VCC, 여기가 AUX, 여기가 TX, RX, M1, M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쭉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아두이노의 GND랑 5V 있죠? 전원이죠? 요거 요렇게 연결하고 요거 일단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UX라고 된 핀은 연결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사용 안 해요. 어떻게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용 안 하고, 그 다음 이 로라 모듈의 통신 레벨이 3.3V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얘는 수신할 수 있는 맥시멈 볼테이지가 3.3V입니다. 그 TX 통신 레벨에서. 그러면 아두이노는 5V 통신 레벨이고 얘는 3.3V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보내줄 때는 문제가 없죠. 3.3V를 5V 쪽으로 보내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5V를 3.3V로 보내주면 1.7만큼 넘치잖아요. 그 넘칠 때 아야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아두이노가 얘한테 보내줄 때 쓰는 라인이 요 RX겠죠. RX의 R은 받는 거, 리시버의 R입니다. 로라 모듈 쪽에서 받는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요 받는 쪽, 요쪽에다가 이제 1kΩ짜리 저항이 걸리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 요 TX핀은 로라 모듈이 보내주는 거잖아요. 요거를 아두이노의 2번 핀에 달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RX 핀에는 요 아두이노의 3번 핀을 요 RX 핀하고 연결할 건데요. 3번 핀이 여기 있다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3번 핀 여기 있는 걸로 옮겨왔어요. 저항 3개를 답니다. 1kΩ짜리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요. 1번, 2번, 3번이죠.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3번 핀에서 하나, 둘, 3개가 연결되고 반대쪽은 그라운드로 빠지면 됩니다. 됐죠? 3번에서 그라운드로 가는 길에 저항 3개가 직렬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거 사이에 점퍼 케이블을 하나 딱 꽂아가지고 첫 번째 저항하고 두 번째 저항 사이에 요거를 RX에다가 달아주는 겁니다. 전압 분배에 의해서 1K, 1K, 1K 됐죠? 그리고 M0번하고 M1번 핀은 설정 모드냐 사용 모드냐를 결정짓는 핀인데요. 요거는 4번에 연결할 거예요. 4번도 똑같이 1kΩ짜리 저항 3개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3개를 땅땅땅 하고 반대쪽을 그라운드가 상당히 멀리 있네요. 쭉 데리고 가서 요 그라운드에다가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 4번에서 나가는 3개 중에 1번하고 2번 사이에 점퍼 케이블 하나를 딱 꽂아가지고 M1번하고 2번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됐죠? 오늘 이렇게 연결하면 딱 되는 거예요. 경민님 반갑습니다. 진아님도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이 뭔가 좀 연결하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 2차원으로 이게 평면에서 그려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점퍼 케이블로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연결하는 게 별로 복잡하진 않은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1편에서 4편까지는 이렇게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불필요한 거를 왜 연결하겠나요, 그죠? 뭐 연결 안 해도 되는 건 연결 안 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딱 이렇게 달아주시고, 마이너스는 여러 군데서 쓸 거니까 여기 저 밑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꽂아두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일 끝에가 그라운드 맞지? 오케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 끼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만 한 2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잘못 꽂았다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없습니다. 작동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구분하십시오. AUX 핀 건너뛰고 그 다음 TX 핀이죠. TX 핀에 점퍼 케이블을 딱 꽂아서 얘가 보내는 거니까 2번 핀에 꼽습니다. 2번에 딱 꼽고 3번에서 RX 핀에 꼽는 거는 저항이 필요했었죠, 그죠? 1kΩ짜리 저항 3개를
딱 손에 손잡고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직렬로 3개를 딱 연결하고 일자로 3개가 이렇게 따라락 연결이 된 거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놈한테 3번 핀에서 나오는 선을 이렇게 딱 연결해주고 직렬로 연결된 제일 끝에 그라운드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항하고 두 번째 저항 사이에 점퍼 케이블을 꽂아서 요거를 요 이제 RX에다가 주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연결해야 되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5V를 3.3V로 다운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1kΩ짜리 저항 3개가 직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한 켠에는 아두이노 3번 핀이 있고 이쪽에는 그라운드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3번 핀에 하이 신호가 걸렸다면 이게 이제 5V가 되겠죠. V인이 5V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때 여기서 로라 모듈에 RX 핀을 뽑아서 연결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요쪽으로 출력이 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R1, R2, R3 저항 3개가 있습니다. 얘네들 다 1kΩ짜리 저항인데 직렬로 연결된 저항의 크기는 직렬로 연결된 거는 합한 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1은 여기서 분기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있어야 되겠지만 R2와 R3는 합한 저항 한 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놈의 2배가 되는 거죠. 얘는 1K이고 얘는 2K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R1, 얘를 R2라고 할 때 R1 더하기 R2분의 R2의 V인이다. Vout은 외우십시오. 모르겠으면 요 RX 쪽으로 빠져나가는 전압은 요 두 개의 저항을 합한 것 분의 뒤에 거.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3분의 해야 되겠죠. 뒤에 거 2. 5V의 3분의 2만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구나. 5V의 3분의 2만큼이 얼마냐? 대략 계산해 보시면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왜 저 뭐 이상한 걸 연결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로라 모듈이 아파할까봐 5V를 주면 아파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좀 뻘소리를 했습니다. 자, 4번 핀에서 나오는 거를 한쪽에다가 연결해주고 반대쪽 끝엔 그라운드 연결해주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사이에서 요놈 두 개를 동시에 해주면 됩니다. 두 개를 쇼트를 시키면 되겠죠. 자, 한 개 연결 끝났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한 개 더 빠르게 연결을 해보죠. 이번에는 설명 없이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화면 많이 안 흔들리죠? 에어컨을 켜놓으면 카메라가 흔들려 가지고요. 제가 이 카메라 쓰는 동안에는 에어컨을 안 켜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더워서 안 되겠습니다. 켜야 되겠습니다. 둘, 넷, 여섯.
평화롭고 너무 좋네요. 아주 평화로운 화요일에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해가지고 녹한다가 키우고 있는 병아리가 부화를 하는 때가 됐는데요. 잘 태어날까 아주 지금 궁금합니다. 잘 태어날 것인가? 다 돼갑니다. 이제 얘만 연결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녹한다는 정상 영업 중입니다. 정상 영업 중.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로라 모듈 두 개가 다 연결이 됐는데요. 자, 얘가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506편에서 녹한다가 구현을 했었거든요. 요 코드를 잡아 넣어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듈 두 개를 구성을 했고요. 두 개니까 두 개 세트를 해서 한번 잡아 넣어서 확인을 해보죠. 506-1 코드를 쫙 잡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놈을 아이디가 달라야 데이터가 이렇게 주고받아지는 거니까 얘는 0001로 지정을 하고 얘는 0002로 지정을 해가지고 일단 요 설정 값이 제대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면 사용 가능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USB 선을 딱 까와서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죠. 자, 요렇게 설정값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된다. 그러면 제대로 연결한 거고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모듈 됐고, 자, 2번 모듈. 녹한다가 코드를 생각보다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래도 그럴싸히 만들어 놨으니까 사용하기가 꽤나 괜찮을 겁니다. 됐죠? 두 개 다 어베일러블 한 상태가 되겠고, 자 1번 예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한번 도출을 시켜보죠. 1번 02 주소가 01인 11인 1번인 보드가 수신기이고 2번인 보드가 송신기일 때 송신기일 때 송신기는 수신기에게 2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한 번은 길이를 5로 해서 전송하고 한 번은 한 번은
int형으로 전송하고 한 번은 플로트형으로 전송해서 수신기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항상 길이가 4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길이가 다른 게 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얘가 요 보드가 보내주는 쪽이 될 거니까 보내주는 형태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루프에서 2초마다 한 번씩 보내줄 거니까 간단하게 딜레이 2000 이렇게 걸어주겠습니다. 2초에 한 번. 그리고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저거 보내주니까 땅땅땅땅 스위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 위에 스위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ul SW 기본은 펄스 거짓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요 이제 루프에서 만약에 SW가 true면 펄스를 넣고 그러니까 펄스면 true를 넣고 이러면 한 번은 여기 걸리고 한 번은 여기 걸리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한 번은 이 int형으로 int는 길이가 2바이트죠? 아두이노에서 int는 길이가 2바이트입니다. 한 번은 플로트형으로 길이가 4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int 데이터 요거 보내기 전에 주소를 먼저 보내줘야 되죠. 주소를 먼저 보내줘야 되죠. 받는 놈의 주소를 보내준다. 바이트 어레이로 헤더라고 하겠습니다. 0x00, 0x01한테 보내주는 상황이죠. 채널은 0x47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위쪽에 제가 소프트 시리얼로 만들어 놓은 클래스의 이름이 로라였죠? 로라.write 헤더 3바이트 먼저 띵 보내줍니다. 주소 보내주고 그 다음 int 데이터 얘는 1, 2, 3을 보내겠습니다. 1, 2, 3을 우리 이렇게 보내기로 약속했었죠? 로라에 외우십시오. 이거는 요 변수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에 바이트별 바이트 포인터 타입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으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size of num 됐죠? 요라면 int 데이터가 바이트 두 개로 삥 쪼개져 가지고 송신단에서 수신단으로 딱 날아갑니다. 유니언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각자 아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플로트 num 12.34입니다. 얘는 1, 2, 3이고 얘는 12.34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로라 모듈 하나를 더 추가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지금 int형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가상의 단말기 B라고 하고 얘를 가상의 단말기 C가 보내는 데이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B는 1, 2, 3을 A 쪽으로 보내주고 C는 12.34를 A 쪽으로 보내주는 건데 A가 딱딱딱딱 받았을 때 A가 알고 있는 단말기는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4개씩 날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2개씩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게 다 됐고 그럼 이제 얘는 받아야 되겠죠. 보냈으니까 4바이트씩 받으면 됩니다. 저기 가가지고 if 로라가 available하다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때 4바이트짜리 receive 4개씩 날라오니까 4로 만들면 되겠죠. 로라의 read byte receive라고 하는 바이트 배열에 4개를 수신을 해서 잡아 넣으라 이 말입니다. 잡아 놓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단말기가 C고 C가 플로트로 보냈으니까 저 4바이트를 플로트로 변환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면 되겠죠. MEM 그 전에 플로트 num 만들어주고 0 잡아넣어서 만들어주고 MEM CPY 이 플로트에 요 바이트 어레이를 메모리 카피를 해라 이 말인 겁니다. 사이즈 오브 그러면 4바이트 어레이가 여기가 플로트가 4바이트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4바이트로 쪼개져서 플로트가 4바이트로 쪼개져서 날라왔잖아요. 그 놈을 원래 플로트로 조립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신값 해가지고 넘을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C밖에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인트로 보내는 이 데이터는 안 보내는 걸로. 제로 윈텍님께서 수박 한 통을 지금 녹화한다에게 던지셨네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 잘 먹겠습니다. 제로인텍님 감사합니다. 채널 오님 반갑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헤더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일단 얘를 일단은 얘는 조금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일단은 C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보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 12.34가 A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다. 그죠? 요 코드를 먼저 주소가 2번인 보드에다가 잡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기 코드 딱 잡아 넣어서 받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 저번에 1편에서 4편까지 계속 했던 내용이라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A 보드, A 단말기, 수신기 쪽에 시리얼 모니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신기에 이제 전원을 연결해주면 데이터가 날라오겠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12.34 정확하게 날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때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나도 로라 모듈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고 쓰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도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값이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웃 주민도 내가 구입해 놓은 로라 모듈하고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겁니다. 주소가 충돌이 났을 경우에 그 사람 보고 다른 거 쓰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바꾸려고 해도 내 주소를 바꾼다라고 해도 내 로라 모듈 사이에 긴밀하게 주소를 세팅해 놓은 거를 다 바꾸려니까 좀 막막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는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 단말기는 내 단말기에서 보낸 것만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죠? 다른 놈이 뭔가 보내면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오늘 그 전략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번째 단말기가 이제 문제점을 한번 드러내보죠. 이거 말고 이제 요렇게 가는 겁니다. 한 번은 2바이트, 한 번은 4바이트 로라 모듈이 두 개가 갑자기 띵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수신기입니다. 송신기 꽂겠습니다. 자, 보세요. (12.31은) 뭐지?
1, 2, 3, 1, 2, 3을 붙여서 그런가? 1, 2, 3하고 1, 2.34 비슷한 거를 해놔가지고 이게 결과가 뭔가 좀 드라마틱하지 않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찍히는 이게 간격이 넓기 때문에 문제가 없구나. 요거는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시리얼 타임아웃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뭐 설명을 계속 이렇게 3000%로 빠질 수는 없으니까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얘가 누가 보내든지 간에 일단 받기는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게 1번 예제입니다. 한번 스스로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 값을 바꿔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2바이트고 4바이트고 배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은데요. 조금 더 데이터가 큰 구조체 형식으로 주고받을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작업을 해보죠. 그럼 지금 송신기 쪽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거냐면 구조체를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위에 구조체를 하나 만들 건데 스트럭트 녹한다 라는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고 인트 하나, 플로트 하나, 캐릭터 하나, 요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 구조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녹한다에 데이터를 보낼 때 녹한다에 num1에 1, 2, 3 num2는 플로트니까 51.88 캐릭터는 달러 모양 요렇게 집어넣고 요 구조체를 송신기에서 수신기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2바이트죠. 인트니까 2바이트고 플로트니까 4바이트고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총 7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그렇죠? 그럼 요거를 보내는 겁니다. 로라.write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 구조체의 주소에 바이트 포인터로 바꾸고 요 구조체의 길이 이렇게 하면 이 구조체가 우겨져 가지고 플롯 바이트 어레이로 바뀌어서 날아갑니다. 됐고 그럼 지금 상황에는 얘가 7개가 날아온다는 걸 상호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7개가 반드시 날아오니까 오케이 그러면 7개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7개를 리시브 7 7개를 싹 받아서 그죠? 그리고 얘도 저 구조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구조체 이렇게 딱 잡아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해왔었죠. 요거를 7개 받은 다음에 저 위에 녹한다라는 구조체에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num1 뭐 요정도는 너무나 지금 간단한 어떤 예시가 되는 거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아서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거 출력하겠다. 다 했던 겁니다.
자, 정확하게 값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의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보내주는 쪽에서 반드시 길이를 7로 해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이 결과가 프린트가 되는 건데, 길이를 다르게 한 놈들이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낼 경우에는 지금 이 결과가 출력이 안 되겠죠? 자, 2번. 수신기에 수신 형태를 다르게 디자인하라. 뭐 좀 적기가 좀 애매한데요. 지금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시브 7개가 날라온다라는 거를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개를 읽어라, 버퍼에서 7개를 빼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7개가 안 날라오는 상황이거나 7개보다 더 크게 날라오는 경우의 수가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 여기에 일단 쭉 명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내가 수신해야 할 데이터가 7바이트라고 하자. 누군가가 제3자의 디바이스가 전송한 데이터가 7바이트보다 큰 경우 어떡할래? 버퍼에 7바이트씩 들어오고 7바이트씩 빼면 박자가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10바이트씩 보내는 겁니다. 그럼 10바이트 보내면 7바이트 빼면 3바이트가 남아있잖아요. 그 찌꺼기가 다음 내가 보내는 데이터에서 그놈 3바이트, 내가 보내는 거 4바이트 잘리니까 그때부터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죠. 엇박자가 납니다. 그리고 3번, 제3자의 디바이스가 전송한 데이터가 7바이트보다 작은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되죠. 나는 7바이트씩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2바이트씩 보내는 겁니다. 그럼 7바이트 받고 2바이트 받고 7바이트 받고 2바이트 받고 막 이렇게 되면 7개씩 읽어오다 보면 또 엇박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그죠? 물론 이 리드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7개를 읽어라 라고 했지만 특정한 시간 안에 7개를 못 읽어드리는 상황이라면 읽어드린 것까지를 반환을 합니다. 그게 타임아웃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때 말하는 거는 아주 근소한 시간에 2개의 데이터가 계속 같이 날라오는 거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됐다가 갑자기 모든 집에 전원이 갑자기 다 들어와가지고 로라모일도 똑같이 깨어났다면 똑같은 타이밍에 송신을 시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 단말기에 데이터가 동시에 계속 이렇게 오는 상황이라면 내 데이터가 무시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리드 바이트의 형태를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뭔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일단 이 부분은 제쳐두고 저 위에다가 넉넉하게 나의 메시지 버퍼를 만들겠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로 녹한다 버퍼라고 이름을 짓죠. 버프 한 50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맥시멈 랭스가 50을 너무 많이 잡았나? 20을 잡아 두겠습니다. 좀 포멀하게 써야 되니까 한 50 정도는 잡아놔야 되겠네요. 50바이트의 버퍼를 잡아놓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채울 건데요. 요 이제 인덱스를 만들겠습니다. 녹한다 인덱스. 요 두 개의 변수를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일단 종료 문자를 지정할 겁니다. 2번에 대해서 종료 문자를 지정하겠다. 종료 문자를 뭘로 지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블루투스 같은 거 할 때, 캐릭터 전송할 때 녹한다 라고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끝에 역/n을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면 받는 쪽 입장에서는 받는 데이터가 막 여러 군데서 보내가지고 이런 복잡한 데이터가 한 큐에 들어왔어요.
요런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버퍼에 요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버퍼에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뽑아내느냐면 처음부터 읽어드리는데 요 기호가 있을 때까지 하나의 데이터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쭉 해서 역/n 있네 하나 드러내서 출력하고, 또 버퍼 처음부터 요게 있는 데까지 잘라서 프린트하고, 요렇게 해서 프린트하고.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역/n이라고 하는 거를 따지고 숫자로 해석을 해보면 몇이더라? 16진수로 하면 0x 17인가?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숫자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해볼게요. 16진수로 0x01, 0x02, 0x00, 0x04 요거 4바이트 데이터를 보내면서 역/n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종료 문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요거랑 섞어 쓸 수 있죠. 캐릭터도 따지고 보면 숫자니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종료 문자 역/n까지 해가지고 총 5바이트의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보내는 데이터 중에 0x17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역/n도 따지고 보면 0x17이라고 했죠.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읽어드리는데 얘가 예로 쓴 건지 숫자를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료 문자 한 개 가지고는 얘도 숫자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료 문자 두 개를 쓸 건데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를 붙여서 보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요게 0x20입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역/r하고 역/n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보낼 건데요. 요거 두 개가 연속적으로 있을 때만 종료 문자로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데이터가 요런 데이터가 있다면 얘가 0x20이고 얘가 0x17이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가 얘로 인정이 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요거를 종료 문자로 해서 받은 데이터의 길이를 평가를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길이가 아니라면 무시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가요? 뭐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로라에 println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요 println에 아무것도 없이 공란으로 두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역/r하고 역/n을 전송을 해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별다른 작업 안 하더라도 역/r하고 역/n이 내가 보내는 데이터 두 개에 붙여서 보내니까 7 더하기 2 총 9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쪽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은 송신기에서 전송한 종료 문자는 역/r, 역/n이다. 하나씩 읽어서 역/r, 역/n 패턴이 나올 때까지 읽는다.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씩 읽어서 버퍼에 잡아 넣습니다. 자, 아까 위에 버퍼에 만들어 놨잖아요. 이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자, 녹한다 인덱스, 녹한다 버퍼에 녹한다 인덱스에 로라 리드 하나, 버퍼에서 데이터 한 개를 빼서 나만의 버퍼에다가 잡아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녹한다 인덱스를 한 개 올리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저쪽에서 데이터를 9개 보낼 거잖아요, 그죠? 요거 2개 포함을 해서. 그러면 땅땅땅땅땅땅 받아가지고 9개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그때 그 하여간 저쪽에서 보낸 데이터가 요 녹한다 버퍼라는 배열의 카피가 될 거다. 맞죠? 그럼 요때 요 루프를 그대로 살리고
요 루프를 그대로 살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두 개의 연속된 캐릭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두 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개 받았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최소 두 개를 받은 다음부터 두 개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요 노칸다 인덱스라는 게 받았을 때마다 한 개씩 올라가는 거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가 최소 처음에는 0이고 두 번째는 1이 될 거니까 0보다는 커야 현재 수신한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이다. 맞나요? 노칸다 인덱스가 0보다는 0일 때는 여기서 0인 상태로 받았으니까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아직까지 한 개 받은 거고 0보다 크다면 일단 두 개 이상 받은 상황이니까 요때 만약에 현재 버퍼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에 인덱스 빼기 1번 직전 거가 역슬래시 R이고 그죠? 지금 받은 거 이거 변수 이거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 적기가 좀 상그럽네요. 줄이겠습니다. 노칸다 버퍼 N 버퍼 N 인덱스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길게 쓰는 행위 하시면 안됩니다. 짧게 코드는 됐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거 지금 받은 게 n 인덱스고 직전에 받은 게 n 인덱스 빼기 1이니까 요 버퍼 안에 들어있는 게 직전에 받은 게 역슬래시 n이고 지금 받은 게 직전에 받은 게 역슬래시 r이고 지금 받은 게 역슬래시 n이라면 내가 지정된 패턴이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종료 문자가 되는 거죠. 종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종료 문자를 확인했을 때 그때까지 받은 거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뭐죠? 그때까지 받은 거를 그리고 이쪽에서 보내는 거를 일단 구조체로 이렇게 보내지 말고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좋은 그 ASCII 문자열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println에다가 녹한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개에다가 요거 붙어서 보내니까 총 10바이트의 데이터가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서 버퍼 안에 들어있는 거를 종료 문자 확인했고 여기서 포르프를 돌려가지고 요 n 인덱스까지 돌면 되겠죠. 버퍼에 i를 출력하고 포르프 끝나고 나서 serial.println 됐죠? 그럼 지금 여기서 데이터 한 세트 확인하는 작업이 끝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요거 n을 올릴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n이 모든 작업이 다 초기화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여기다가 0을 해주고 리턴 해버리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느낌이 오시나요? 버퍼에다가 수신된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잡아 넣습니다. 쭉 잡아 넣어 나가다가 역슬래시 n,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감지가 되면 그게 끝났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소름이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는 거는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네요. 생각해야 될 게 많다, 그죠? 같이 한번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딱 꽂아 놓으면 이거를 캐릭터로 출력을 해야 되죠. 당황하지 마시고 캐릭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녹한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전송이 이루어졌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역/r, 역/n이라고 보낸 그 두 개의 패턴을 가지고 여기서 종료 문자를 확인하고 1바이트씩 읽어드려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도달했을 때 그때까지 읽어드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이제 뭐를 해야 되겠는가? 자, 이제 다음 뭐 해야 되나요? 내가 수신한 데이터의 길이가 몇 개가 돼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죠?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퍼스트 메이커님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셨네요. 신입 소위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수신받을 데이터의 길이가 둘, 넷, 여섯, 8이니까 8인 거를 여기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 위에 define으로 하죠. 샵 define 데이터 length라는 이름으로 8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럼 내가 수신한 데이터가 지금까지 받은 데이터가 길이가 8이냐 마냐를 8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죠. 종료 문자 확인한 요 타이밍에 n 인덱스가 지금까지 받은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종료 문자 확인해 놓고 내가 수신한 데이터의 길이가 맞냐 확인하는 겁니다. if 요거랑 같냐 아니냐를 여기서 이제 논하면 되는데요. 근데 요 n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임의로 정한 종료 문자를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n 인덱스는 0, 1 내가 보낸 데이터보다 항상 2씩 큰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가 받을 순수 데이터의 길이는 8이지만 요놈하고 요놈까지 붙여진 상황이니까 n 인덱스 더 데이터 랭스 더하기 2 한 게 요거하고 같다면 현재까지 수신한 데이터의 길이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데이터의 길이가 일치합니다. else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네요. 아직 인덱스가 증가하기 전이니까 이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일단 2로 두고 한번 해보죠. 해보고 안되면 1로 바꾸면 되겠죠. 오늘은 아주 심오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렵거든요. 자, 데이터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아직 얘를 받았을 때 인덱스는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역/r까지의 길이가 현재 지정이 되는 거니까 요 데이터 랭스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적절하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요 플러스를 저 상단으로 올리게 된다면 규칙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죠? 데이터의 길이가 일치합니다 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맞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죠. 일치하지 않는다면 return
요거를 0으로 바꾸고 리턴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까지 딱 종료 문자까지 수집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길이가 맞으니까 아래쪽에 이거는 그냥 테스트 출력이죠. 요 부분이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길이가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냥 빠꾸 당하게 되겠죠. 자, 프린트 된다,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데이터의 길이가 7이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7인데 저쪽에서 8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요렇게 해두게 되면 함큐에 2번씩 뜨겠죠? 맞나요? 다라락 읽어드리고 8개. 맞네요. 그러니까 종료 문자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보내주긴 보내줬지만 다 하고서 확인을 해봤더니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의 디바이스는 종료 문자를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제3자의 디바이스에서 제3자의 디바이스는 종료 문자의 개념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놈이, 내 옆집에서 로라 모듈을 쓰는 놈이 자기도 내가 쓰는 종료 문자를 똑같이 해서 규칙에 맞게 전송을 해준다면 참 고맙겠지만, 그 놈은 그냥 숫자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종료 문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럼 내가 수신한 데이터에는 종료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종료 문자가 있을 때까지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종료 문자 없이 100개의 데이터를 제가 전송을 했다면, 나는 0번 지점부터 종료 문자가 있을 때까지를 계속 찾아 나가는데 종료 문자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해결해야 됩니다. 보내는 놈이 종료 문자를 안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내가 받아야 되는 데이터의 길이 7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7개를 받아야 되는데 7개 이상 들어왔다면 일단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종료 문자가 있을 때까지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받아야 될 데이터가 7개이기 때문에 7개 이상은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아니면 최대 버퍼의 개수 50개 이상 받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거나, 그거는 하는 사람 마음인데 저는 여기 있는 길이보다는 더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다 잡아 놓으면 좋을 것 같느냐? 어디다 잡아 놓지? 자, 이제 여기서 종료 문자 확인하고, 요 종료 문자 확인하는 거하고 그거는 별개죠. 2개 이상일 경우에 요 루틴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저 위쪽에서 만약에 내가 수신하고 있는 요 데이터가 얘보다 크다면, 그죠? 근데 종료 문자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요거 더하기 1보다 크다면 종료 문자 포함해서 인덱스가 더 크다면 요거는 내가 수신하는 데이터보다 내가 종료 문자가 당연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종료 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고민을 하는데 이미 7개를 읽어 드렸으니
지금까지 읽어드린 거는 다 갖다 버리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올라가고 있던 인덱스를 0으로 까버리고 마찬가지로 리턴 해버리는 겁니다. 요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요 빠꾸 루프를 처음부터 실행시켜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 해볼 수 있겠느냐? 종료 문자를 길이는 맞춰서 보내주되 종료 문자의 규칙을 위배해버리면 되겠죠. 프린트 ln에서 프린트로 바꿔버리면 요 제일 끝에 있는 얘는 안 붙습니다. 역/r까지만 붙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보시기 어떤가요? 지금 녹한다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나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하기 나름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2번 디바이스를 딱 켜보는 거죠. 그죠? 종료 문자가 당연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 맞나?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데이터 길이 요거 아니고 얘가 더 크다. 그럼 정확히 다시 맞췄을 때 데이터가 수신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 비포 애프터 비교가 되겠죠? 다시 프린트 ln으로 바꾸겠습니다. 송신기 코드만 싹 바꿔보는 거죠. 됐네요. 그죠? 프린트 ln으로 보내면 정확하게 길이도 맞고 이제 하니까 수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 지금 방금 해결한 거는 요거하고 2번하고 4번을 방금 해결을 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데이터보다 더 긴 거를 보내거나 혹은 저놈이 종료 문자를 안 붙여서 보낼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됐습니다. 근데 3번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7바이트씩 데이터가 날라와야 되는데 저놈이 3바이트씩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놈이 보낸 3바이트 내가 받았어요. 1, 2, 3 받았고 그러면 다음 4바이트 받기 전까지는 종료 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3바이트 데이터 받은 거 거기에는 종료 문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작 문자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송신기에서 나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시작하는 문자를 붙여서 보낸다. 시작하는 문자 패턴은 이거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종료 문자 전용이니까 뭘로 하면 좋을까? 뭘로 하면 충돌이 안 날까 모르겠는데 제 마음대로 지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저는 특수 문자 느낌표 골뱅이를 두 개를 앞에 붙여서 보내겠습니다. 느낌표 골뱅이.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보낼 때 앞에 느낌표 골뱅이를 붙이면 이게 나의 데이터를 시작한다라는 의미고 뒤쪽에 프린트 ln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요거 두 개가 붙여서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요거 두 개는 끝난다 라는 의미를 적용할 때 그때
그거 이제 어디서 치고 들어가면 되나요? 얘도 최소 2개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개 받아가지고는 모르죠. 그러니까 요 조건문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시작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n 버프 요 이제 방금 갓 입력받은 데이터 2개가 잠깐만 이게 맞나? 얘는 무조건 시작할 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0이면 되죠. 수신한 데이터의 가장 첫 번째 거가 반드시 느낌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맞나요? 두 번째 게 반드시 골뱅이여야 내가 정한 규칙상 시작 패턴이다. 그죠? 이게 맞을 확률이니까 아닐 확률로 뒤집겠습니다. 요게 아니거나 요게 아니고 오와 이렇게 하면 저 전제를 뒤집은 거죠. not이 된 거니까 내가 정한 시작 패턴이 아닌 경우 느낌표 골뱅이 딱 때려주면 딱 읽어드려서 0하고 1 확인하고 이걸로 시작 안하면 바로바로 그냥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패턴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모든 게 규칙에 맞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에 떠야 되겠죠. 업데이트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느낌표 골뱅이 붙여서 보내는 걸로. 경민님께서 일치할 확률이 낮을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모릅니다. 제가 로라라는 거를 실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심지 같은 데서 혹은 최근에 SK에서 로라 통신을 굉장히 밀었었는데요. 만약에 이 로라 통신이 엄청나게 대중화돼 가지고 도심지에 로라 모듈이 엄청나게 깔렸을 경우에 개수가 늘어나면 충돌이 날 확률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번 그냥 공부하는 삼아 해보는 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시작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토탈 길이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까는 플러스 1이었는데 지금은 시작 문자 2개가 포함이 됐으니까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게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길이 확인하는 쯤에서 여기서도 플러스 3이라고 돼야 맞겠죠. 앞에 느낌표 골뱅이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까지가 개념상 모든 거를 다 커버한 경우인데요. 그죠? 들어왔죠? 그럼 하나하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둘, 넷, 여섯, 8개를 보내주겠다라고 해놨으면서 몇 개를 더 붙여서 보낸 경우,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나는 무조건 8개 받아야 되는데.
이래저래 막 여기 꽂았다가 저기 꽂았다가 하려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한 번씩 이렇게 두뇌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단말기에서는 규칙이 맞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 뭐 하여간 블로킹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잘라와서 요만큼 잘라왔더니 길이가 안 맞고 요만큼 또 잘랐더니 시작 패턴이 안 맞고 따따따따따따 쳐내는 겁니다. 다음. 자, 일단 이게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케이스. 이게 정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요거는 일단 비정상이었다. 그죠? 그 다음 종료 문자를 빼버리겠습니다. 종료 문자에 규칙 위반이 생겼을 경우에 요렇게 한번 또 보내보고 하나하나 해보죠. 시작 문자를 안 보냈을 경우에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아씨 맞나 제대로 돌아가려나. 요셉님 반갑습니다. 근데 챗봇을 수정하는 거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가지고요. 쉽지 않습니다. 챗봇 수정하는 거.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자, 완전 하여간 블로킹 당하고 있죠. 오케이.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럼 이 4개의 경우의 수를 두고요. 4개의 경우의 수를 두고 하나씩 바꿔가면서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니까 얘는 0일 때 이걸로 보내고 요래 보내고 어차피 멀티라인으로 해야 되겠구나. else if my count가 1이면 이걸로 하고 하나씩 올려주면 되겠죠? my count 뿔뿔 my count가 2면 요걸로 한번 하고 띵띵띵띵 번갈아 가면서 보내다 보면 정상적인 것도 있고 비정상적인 것도 있고 막 그렇겠죠. 일단은 요 4개의 샘플 정도로만 다 한 다음에는 카운트를 0으로 까버리면 됩니다. 요 정도 가지고 계속 하나씩 집어넣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얘는 얘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길이는 맞는데 ABC라고 한번 보내보고 얘는 헬로 월드라고 한번 보내보고 다양한 규칙에 안 맞는 애들 요렇게 3마리 요 샘플이 모든 경우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 3개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시리얼 모니터에는 얘만 반드시 프린트가 돼야 되겠죠. 나머지는 프린트가 되면 또 고쳐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다 블로킹 당하고 있죠? 근데 떠야 되는 게 또 안 뜨네요. 뭐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자. 0이 됐으면 또 얘가 정상적인 게 떠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될까? 버퍼에서 빼고 버퍼를 맞지 않으면 버퍼의 데이터를 다 뺀다. 하여간 지금 한 번 엇박자가 발생하니까 정상적인 경우도 수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단말기가 3개가 더 있는 상황인데 막 복잡하게 주고받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데이터가 수신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고쳐야 되겠네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렷한 해법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문제점만 가지고 온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하는 건데요. 뭐 물론 뭐 의견 제시를 딱히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왜 이해가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를 요거를 털어야 그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계속 겪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문제가 어딘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이거를 감지를 하죠? 제가 여기 제시해놨던 것 외에 어떤 경우의 수가 지금 발생한 건데요. 헬로월드 이렇게 보냈을 경우에 요만큼 수신하고 따따따따따따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패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리니까 어디가 문제지? 큰일 났네요. 좋아. 그럼 이 문제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요. M 버퍼를 출력을 해본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얘하고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출력하는 것도 여기서 막 리턴을 당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N 버퍼를 출력하는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요놈 2개 가지고만 해보겠습니다. 요거 일단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좀 때려놨고, 자, 고장난 거를 빨리빨리 고쳐야 되겠죠? 같이 한번 고쳐봅시다. 카운트가 0이면 일단 요거 2개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데이터가 치고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나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종료 문자는 시장 문자, 종료 문자는 다 들어왔는데 길이만 서로 다른 상황이죠.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뭐가 과연 범인일 것인가? 아, 괜히 시작한 것 같네요. 아, 혼돈의 도가니네요. 얘는 왔다 갔다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느낌표 골뱅이 녹한다라는 게 드문드문 나오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확하게 탁탁 쳐내죠. 그럼 다른 패턴. 요 놈을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요 놈.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이제 대질신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과연 어느 놈이 범인인가? 3자 대면을 해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선이 하나 뽑혔네요. 어디서 뽑혔지? 선이 뽑힌 게 아니라 점퍼 케이블이 그거 됐습니다. 불러줬어요. 잠깐만요. 응급수술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녹한다 출력됐고, 에러 나고.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샘플을 일단 발견했습니다. 요 놈이 날라왔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거에 역/r까지 온 상황이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지금 버퍼에 들어오기로 한 데이터가 이거다라고 한번 해보죠. 어디다 적어두지? 한 여기쯤 일단 메모해 두겠습니다. 그럼 느낌표 골뱅이가 딱 들어왔으니까 여기 상에는 문제가 없죠. 여기는 통과를 했겠죠. 0하고 1이 느낌표 골뱅이였으니까 여기는 통과를 했을 거고, 그 다음 A, B, C 읽어드리면서 역/r 여기는 지금 안 걸렸겠죠. 역/r인 거는 맞는데 다음 역/n이 안 왔으니까 안 걸렸고, 길이 부분도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버퍼에 요만큼이 그대로 들어있겠네요. 단 한 번도 리턴이라는 거를 만난 적이 없죠. 잘 보세요. 시작도 느낌표 골뱅이인 거 요거 통과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 꼴대를 지키는 수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놈 수비 제꼈습니다. 맞아,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수신된 데이터 가지고는 뭐라 하진 않으니까, 근데 종료 문자가 역/r, 역/n까지 왔다면 요 패턴에 의해서 여기 걸려가지고 길이를 확인을 하게 될 건데, 요만큼밖에 안 왔으니까 지금 길이를 확인할 만한 여지도 없고, 전체 길이가 내가 정한 길이보다 요거 전체 수신한 길이가 맥시멈 랭스보다 크다 작다 논하기에도 길이가 작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블랙스완 같은 놈이 하나 생긴 거죠. 그 까만 백조 뭔지 아시죠? 예상하지 못했던 북극에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시작 문자는 일치를 하는데, 종료 문자가 안 왔을 경우, 그러면서 짧을 경우,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는 이 버프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상황이고, 다음 턴에 느낌표 골뱅이 녹한다라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될 때, 요 놈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요거 확인을 하겠죠? 시작 문자 맞고 쭉쭉쭉쭉 얘는 역 슬래시 R 역 슬래시 N까지 올 거니까 요만큼을 다 읽어드려서 요만큼 읽어드리겠구나. 맥시멈 랭스니까 한 요정도까지 읽어드려가지고 한 세트 비교해보고 남아있는 거에서 요만큼 읽어드리니까 길이 안 맞습니다. 출력을 하고 다음 턴에 똑같이 느낌표 골뱅이 그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시작 문자는 일치하면서 길이가 일치하고 종료 문자가 없으면서 길이가 짧은 경우 요것만 해결하면 다 끝나겠네요. 시작 문자는 있고 종료 문자는 없는데 길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을 경우 그 외의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커버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지? 구조를 좀 잘못 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 10초 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얘가 그거를 감지를 해낼 수 있겠는가? 종료 문자가 있어야 여기까지구나 해서 받은 다음에 길이를 논할 수가 있을 건데 종료 문자가 지금 안 온 상황입니다.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받은 데이터 3개는 있는데 4개가 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 봤는데 남은 데이터가 더 오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드랍을 해버리는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때 종료 문자가 있어야 될 때 있지 않은 경우 요때 플러시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네요. 플러시라는 거는 하여간 내가 받기로 한 길이보다 버퍼에 들어있는 게 훨씬 많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쓰레기통 비우는 것처럼 에라이 모르겠다. 버퍼 안에 있는 거를 몽땅 다 그냥 한번 날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날린다 쳐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일단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되죠. while 루프가 돌아갑니다. while 로라가 available 이렇게 적게 되면 while 루프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참일 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while 루프를 돌리기로 하는 목적은 available 하지 않을 때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available 할 때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죠? available 하다면 돌아가고 그때 로라 리드 버퍼 안에서 데이터를 1바이트 읽어드리는 겁니다. 계속 버퍼에서 데이터를 빼다 보면 나중에 available 한 게 0인 지점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 while 루프가 자동으로 벗겨지게 될 겁니다. 전형적인 플러시 구문이죠. 버퍼의 데이터를 클리어한다. 요렇게 두고 일단 지금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오고 그 다음부터 그죠? 그 다음부터는 작동 안 되죠. 딱 한 개만 받게 되는. 자, 그러면 요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버퍼를 그냥 몽땅 다 날려버리겠다. 근데 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죠? 버퍼를 클리어 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먼저 온다면 내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버퍼에 있는 거를 몽땅 다 지웠는데 지우고 나서 온 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먼저 오고 정상적인 게 오고 이러면 또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좋은 솔루션이 아니었네요. 그럼 일단 3개를 받았어. 3개를 받았는데 종료 문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아주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게 적절한가? 로라 available 하다면 시작이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신한 시간을 일단 기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 위쪽에 가서 갑자기 예제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unsigned long 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t에다는 뭘 담을 거냐면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신한 시간 기록을 할 거예요. t 여기다가 데이터 수신한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수신하고 나서 t에다가 밀리스 아두이노의 현재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아두이노의 시간을 기록할 것. 그럼 여기 업데이트 되는 t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의 시간이다. 맞나요? 변수 선언을 루프 안에서 요 안에다가 지역 변수 하면요. 그러면 이 리턴 구문이 상당히 이상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로 해놓은 이유는 요 루프 펑션이 어차피 반복문이기 때문에 요 루프 펑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놨는데요.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얘가 t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데이터가 지금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놈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바바바바박 들어와야 되는데 흐름이 딱 끊기는 구간이 소량이라도 있다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드랍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저 루프 밖에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일정 시간 지나도록 추가 메시지가 없다면 버린다. 맞냐 안 맞냐 안 맞냐는 이미 여기서 다 논하게 될 거니까 그 인내심을 얼마로 보면 좋을까? 한 100ms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밀리스 빼기 t가 100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요 t에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요 시간하고 현재 진행하는 시간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100ms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의 시간보다 0.1초가 지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0.1초가 땡 지나면 이게 맞나? 0.1초가 지나면 일단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봐야지. 근데 얘가 이렇게 해두면 계속 뜨게 될 건데. n 인덱스가 하나 더 조건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면서 얘가 0보다 크다면 뭔가 받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0보다 크면서 마지막으로 수신한 데이터가 100ml보다 크다면 100ms보다 크다면 인내심이 다 되었다. 일단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0으로 일단 까버리면서 시리얼 0으로 일단 0으로 까버리면 되겠네요.
일단 요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컨셉은 괜히 잡은 것 같네요.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요. 되는 분위기죠, 그죠? 보이나요? 인내심이 다 되었다. 느낌표 골뱅이 녹한다라는 거 생겼다, 그죠? 얘가 갑자기 왜 생겼습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 패턴은 지금 봤을 때 아주 독특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느낌표 골뱅이 ABC 역슬래시 R. 그 어디에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독특한 패턴이잖아요, 그죠? 시작 문자 일치하고 종용 문자 없는데 길이가 짧을 경우, 그 어디에서도 지금 그 수비가 막을 수 없는 공격수가 되는 겁니다. 마치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축구 선수처럼 막 요리조리 다 피해가는 그런 조건문인데, 얘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 개념을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요만큼이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 버퍼에 들어있잖아요. 추가로 올 데이터가 더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7개의 데이터가 4개가 먼저 오고 3개가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이 돌다 보면 버퍼에 4개 오고 3개 오고 7개 빼고 4개 오고 3개 오고 7개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4개 왔을 때 뺐는데, 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4개가 오고 다음 3개가 올 때까지 그 시간차 얼마나 될까요? 7개의 데이터를 저쪽에서 보냈으면 엄청나게 그 4개와 3개가 쪼개졌다는 얘기는 그 사이 시간은 엄청나게 찰나의 순간일 거잖아요, 그죠? 100ms도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습니다. 더 줄여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내는 긴 데이터가 잘려져서 들어왔다면 그 사이사이 시간은 찰나의 순간일 거고, 데이터 덩어리로 보낸 데이터의 사이의 시간은 길 수도 있잖아요. 1초가 될 수도 있고 2초가 될 수도 있는데, 잘려져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찰나의 순간일 건데, 그러면 요 데이터가 뭔가 긴 데이터가 잘려 들어온 건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마지막으로 수신됐을 때의 그 시간하고 앞으로 올 것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100ms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도 데이터가 안 온다? 그러면 요거는 이미 다 온 거죠. 누군가가 보낸 데이터가 나한테 정상적으로 다 온 게 되는 건데, 내 거의 규칙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드랍을 해버리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여기 안 걸리는 경우는 아래쪽 여기서 이미 다 처리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됐네요. 됐죠? 그러면 다시 아까 했던 요 5개의 경우의 수를 다 살려가지고 요 놈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녹한다의 심오한 아두이노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죠? 자, 왔죠? 막히고 왔죠 이제. 다른 모든 경우에서는 수비가 다 맞게 되었죠. 땅땅땅땅 다 맞고 딱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싹 걸러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요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 작업하기에는 조금 상그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빼겠습니다. 요 아래에다가 자, void 메시지 received 라는 요 함수에다가 바이트 배열로 받도록 하죠. 바이트 땡 인풋
그리고 사이즈는 뭐 인트로 해도 되겠죠. 인트 len.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요거는 테스트 출력하는 거고, 요 함수를 여기서 콜 해주면 되겠죠. 요 버퍼 넘겨주면서 현재까지의 개수. 근데 요 현재까지의 개수라는 거는 종료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시작 문자하고 종료 문자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작업을 해서 보내는 게 좋으려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그냥 보내겠습니다. 대신 종료 문자는 빼는 걸로. n 인덱스 빼기 1 역슬래시 r이라는 거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 넘겨주면 이쪽에서 시작 문자는 포함이 돼 있겠죠. 시작 문자 느낌표 골뱅이가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여기서 이제 빼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함수 안에서 요 위에 이거는 루프 안에 그냥 그대로 두고 메시지 사이즈만 지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요까지를 기본 예제로 잡겠습니다. 요 포루프 딱 돌려가지고 좋아요. 요거를 캐릭터로 출력을 하면 되죠. 좋아요. 이게 2번 예제입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놨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죠. 자, 인내심 다 되고 시작 패턴 안 맞고, 자, 메시지 수신 됐죠. 좋아요. 제 생각에는 뭐 기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나 요 코드를 쓰시면서 문제가 되는 패턴을 찾으셨다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는 출석 포인트를 한 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수신기. 자, 이제 다음 할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로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데이터 전송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간섭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먼 데이터를 날아가는 와중에 데이터가 변질이 안 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면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데이터에는 그 데이터에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잡아넣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용어로 치자면 뭐라고 하죠? 체크섬이라든지 뭐 CRC라든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위성하고 저 화성에 있는 떠다니는 저기 진해 있다. 잠깐만요. 진해를 발견했으면. 진해를 발견했다. 여기 노칸다가 있는 데가 촌이라서 진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해한테 물려보셨나요? 엄청나게 아파요. 자다가 진해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는데요.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꿈을 꾸다가 갑자기 천국에 갔다 온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CRC를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예제는 2번 좀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적어놓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적어볼게요. 송신기에서 수신기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길이가 맞지 않거나 규칙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정확히 수신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요거를 방금 해결한 거고, 3번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오류가 난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CRC를 적용하시오. 2바이트 CRC를 모드버스 할 때처럼 적용을 할 건데요. 요거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CRC 계산하는 거를 구현할 거는 아니고 편리하게 우리 라이브러리를 쓰겠습니다.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쪽으로 순서적으로 들어가시고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열리죠. CRC라고 칩니다. 요거 근데 좀 오랜만에 써서 좀 아리까리하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같이 한번 구동을 시켜보고 가죠. 여기 CRC라고 된 거 보이죠? 새로운 버전이 좀 많이 나왔네요. 저는 0.1.2 버전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버전이 똑같으면 좋습니다. 요거 설치해주세요. 요 누르면 되거든요. 버전 0.1.2 골라가지고 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다면 파일 예제 CRC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에 CRC 16이라고 된 거 있죠? 16비트 CRC고 RS485 모드버스 할 때도 요 CRC 16이라는 걸 씁니다. 16비트니까 2바이트겠죠? 자, 보자. 이거 어떻게 쓰는 거더라? 오랜만에 보니까 좀 새롭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게 CRC 만드는 거하고 검증하는 거하고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요. 먼저 이게 샘플인 것 같네요. 캐릭터 어레이에 1, 2, 3, 4, 5, 6, 7, 8, 9라는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레이트 9600으로 하고. 이는 뭔가요? 자, 빼고. 자, 위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잡아놓고 입력되는 데이터가 9개다 라는 의미겠죠. 둘, 넷, 여섯, 여덟, 9개. 그죠? 9개고 요걸 잡아놓고 요렇게 했을 때 이거하고 같은 말이네요. 그렇네요. 자, 그럼 이게 CRC를 계산하는 함수네요. 이제 저 혼자 시불랑 거려서 좀 죄송한데요. 자, 이게 일단 지금 봤을 때 제가 오랜만에 쓰는 거라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CRC 계산하는 함수 찾았고, 보자. 그 다음 확인하는 거. 일단 맞네. 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코드에서 한번 작동을 시켜보죠. 먼저, 자, 요거를 시리얼 모니터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오겠는지. 16진수로.
그러면 31C3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요 데이터에 대한 CR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본 데이터고 2바이트로 요거 두 개를 같이 낑겨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송을 했어요. 요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는 요거 더하기 이거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CRC 끝에 있는 2바이트 떼고 얘 가지고 CRC를 한 번 더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한 게 얘하고 맞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보면 오류가 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함수가 일단 요 CRC16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배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의 사이즈, 요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계산하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건데요. 0x1021이라고 하면 이거는 모드버스용은 아닙니다. 각자 사용하는 프로토콜마다 여기 숫자가 다르거든요. 모드버스는 80 몇몇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필요한 거는 CRC지, 모드버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요걸 그냥 요 모양을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요게 양쪽에다가 둘 다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가지고 와서 얘도 필요 없네요. 자, 얘만 바로 호출하면 되네요. 보내주는 쪽에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내주는 쪽에서 보낼 데이터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아까 보내던 요 구조체 요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요 이상한 뻘 데이터 보내지 말고. 먼저 이 구조체 가지고 그 CRC를 계산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따 보내는 작업은 좀 이따가 하고, 요 구조체의 CRC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자체가 2바이트 CRC가 되는 거니까 받는 변수로서는 unsigned int가 2바이트잖아요. 그래서 unsigned int로 받으면 되겠네요. my crc 이렇게 받죠. 그럼 첫 번째는 내가 보낼 데이터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요 배열에 어드레스가 들어가면 되죠. %, 구조체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요 구조체의 사이즈가 들어가면 되겠죠. 사이즈 오브 구조체. 요거는 뭐 특이사항 없을 거고,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컴파일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조를 만들어 놨다면 요 자리에다가 구조체 이름만 바꾸거나 구조체 멤버 변수만 바꾸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아주 쓰기 편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mycrc를 16진수로 프린트해라. 연결을 안 해놨네. 그럼 2초에 한 번마다 지금 CRC가 여기 나올 건데 항상 똑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F144 나오죠. 그럼 저거를 내가 보낼 데이터 두 개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보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내줘보죠. 요 데이터에 일단 주소 보내주고 요거 보내고 CRC도 이어서 보내주면 되겠죠. 요 myCRC 됐나요? 요거 CRC 데이터. 그럼 일단 받는 쪽에서 받게 될 총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2개, 요거 4개, 요거 1개. 이 자체가 이제 나만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6, 7에
7에다가 종료 문자도 보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요거 뒤에 로라.println 종료 문자, 시작 문자도 있었습니다. 로라.write 느낌표 골뱅이, 이거 두 개가 시작 문자죠. 나의 데이터를 시작하겠다, 나의 데이터를 끝내겠다, 그리고 이건 내가 보내는 데이터고 에러 검증을 위한 CRC가 되는 겁니다. 총 길이가 몇인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 1이고 요거 1이고 요 놈이 6, 7이죠. 그리고 요 놈은 2입니다. 그 종료 문자 2. 그럼 이게 총 길이죠. 2, 9, 11, 13개. 현재 데이터의 총 길이 13입니다. 그럼 저 받는 쪽에서는 13의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 거죠. 13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렵겠다. 일단 요런 이상한 작업은 좀 제쳐두고요. 요 이상하게 막 해놨던 요 작업을 일단 잠깐 제쳐두고 이게 또 안되구나. 바로 한 큐에 되려나 모르겠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한 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는 위치가 아까 함수화 해놨죠. 메시지 리시브드에 들어오게 될 거고, 요때 시작 문자를 CRC 계산하는데 포함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시작 문자까지 포함을 해 놓으면 아니다, 할 필요 없겠구나. 문제는 시작 문자를 떼고 CRC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일단 수신한 메시지의 로우 데이터를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자, 뭐가 날라오는지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이게 수신기, 요게 송신기. 자, 송신기 쪽 코드 넣고, 주음님, 즐겁게 마실 갔다 오십시오. 태우킴님, 제가 못 봤네요. 반갑습니다. 아이디를 못 봤네요. 하이데스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열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환영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메시지가 여기 받아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13, 13개 맞죠? 딱 열어두고 데이터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근데 이게 간혹 사용하다가 보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6, 7, 2개, 6개에 13개. 아씨, 왜 길이가 안 맞다라고 뜨지? 좋아. 그럼 이전에 요거 하기 전에 그 예상외로 인트나 뭐 저런 것들이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출력해 보면 되겠구나. 자, 여기서 저 보내는 쪽에서 요거 그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int 토탈 사이즈는, 요거는 뭐 2라는 거에 특이사항 없잖아요, 그죠? 2 더하기 요 구조체의 사이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myCRC의 사이즈에 종료 문자 2개 2바이트, 요거를
토탈 사이즈를 한번 출력해보죠. 이게 13이 나오는데 여기 전송이 안 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큰일 났네. 아, 13인데 큰일 났네요. 느낌표 골뱅이. 아, 그럼 이 코드도 뭔가 올바른, 아, 뭔가 특이사항이 없는데. 데이터 랭스 13. 괜한 짓을 한 것 같네. 보자. 그럼 여기서 13이라고 뜬다는 거는 요렇게 하지 말고 얘도 정확하게 요렇게 한번 해보죠. 역/r 역/n. 하나, 둘, q3 됐고. 보내주는 쪽에서는 일단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데이터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다. 좋아, 그러면 일단 요만큼을 싹 다 빼놓고, 싹 다 여기 잠깐 빼놓고 수신되는 로우 데이터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available 하다면 13개 보냈으니까 13개 받으면 되겠죠. 바이트 13개 딱 받아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6진수로) 아, 굉장히 빠르죠. 영타가 빠른 녹한다. 그럼 13개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찍혀준다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면 수신되는 데이터에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그죠? 아이, 큰일 났네. 13개 들어오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개. 그럼 다시 요걸 잡아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CRC 뭐였죠? 지금 여기 요게 44F1 이게 CRC인 상황이죠. 44F1 괜히 제가 혼란만 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오늘 시작 부분부터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자. 일단 여기까지는 아까 왔었습니다. 왔는데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떴으니까 요때 요값하고 요값을 여기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되겠네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굳이 여기서 프린트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n 데이터 랭스는 13이고 n 인덱스는 10이다. 아 맞다. 아까 전에 여기 적기로 한 숫자는 수신하는 순수 데이터의 길이였잖아요. 그죠?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13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 문자, 종료 문자 다 포함한 거니까 이게 구여야 우리가 설계한 거랑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 제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이제 뭐 이거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되지라고 했더니 저기 적는 숫자는 순수 데이터의 길이 였습니다. 아 됐네요. 그죠? 원래부터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두 개는 느낌표하고 골뱅이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하고 끝다리 두 개 있는 CRC하고 그 같은지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느낌표하고 골뱅이 두 개를 빼야 되는데요. 아 그거를 어떻게 함수를 카피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한다? 제가 메모리 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요. 어떻게 함수가 원형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카피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잠깐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memcpy라는 함수입니다.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 오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써야 되겠네요. 앞에 두 개 시작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문자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아싸리 뭐 상관없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보낼 데이터는 요 데이터 랭스 개만큼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한 배열을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바이트 데이터 랭스 개만큼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큼 카피를 하겠습니다. i는 0부터 i는 요 데이터 랭스만큼 루프를 쭉 돌리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필요한 순수 데이터만 카피를 하는 거죠. 데이터의 i는 요 인풋은 앞에 두 개의 쓸데없는 시작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에 i 더하기 2라고 해야 되겠죠. 두 칸 뒤에 거부터 하나씩 잡아와서 요 놈에다가 타타타타타타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 안에는 저 순수 구조체 데이터만 들어있다. 맞죠? 그럼 요 구조체 원형은 여기 아까 만들어 놨었습니다. 요 녹한다라는 스트럭트에 메모리 카피를 그대로 해버리면 되겠죠. 이거 요 루프 지나고 나서 memcpy 요 구조체에다가 요 바이트 어레이를 요 사이즈만큼 카피를 해라.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 일단 요거 출력을 하는 겁니다. 녹한다에 num1, num2, c 이렇게 세 개 있었죠. 탭 스페이스 아휴 힘들다. 일단 얘가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낌표하고 골뱅이를 지금 뗀 상황이죠. 이제 요 값하고 CRC가 일치하는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죠? 보낸 데이터가 딱딱딱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CRC 계산 한번 해보죠. 자, CRC를 CRC를 unsigned int로 보냈는데요. 괜히 그렇게 했나? 하여간 unsigned int로 보냈으니까 unsigned int로 다시 복구를 시키면 되겠죠? unsigned int로 복구시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2개짜리 그 바이트 배열이 필요하겠죠? 이름을 뭘로 하지? receive CRC라고 하죠. 요 2개짜리를 딱 만들고 얘도 카피를 하면 되는데 요때 인덱스를 카피를 하죠. 0번에다가는 CRC가 여기 어디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인풋에 랭스가 제일 끝이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지? 총 보내는 데이터가 13개죠. 하나, 둘, 셋, 느낌표 골뱅이, 하나, 둘, 4개, 5, 6, 7, 8, 9, 10, 11, 12, 13. 요 놈이 CRC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가지고 오면 되고, 길이에 대한 이슈는 이미 루프 쪽에서 다 끝났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규격이 맞다는 거는 루프에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 위치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거는 논란거리가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 11하고 12번에 있네요. 그죠? 맞나요? 그럼 인풋에 11번하고 그런데 이 번호를 11이라고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순수 데이터 길이가 늘어나면 얘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랭스라고 하는 define 돼 있는 저 숫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현재 얘 define length가 현 상황에 9입니다. 요 물결표가 9개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요는 2개는 2개가 항상 픽스니까 요거 더하기 2 한 개, 요 개수를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2가 현재 11인 상황인 거고 0, 1, 2, 3, 4, 5, 6, 7, 8, 9, 10, 11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 랭스 더하기 1하고 2하고 3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순수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끝다리에 요것도 같이 위치가 변경이 되니까 나중에 11이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unsigned int로 unsigned int my crc 변수가 계속 이상한 이름으로 생기죠. 얘도 mem cpy 여기다가 요거를 my crc 개수만큼 카피를 한다. 요거는 여기서 하고 닫다 한 다음에 요것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my crc를 16진수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수신한 crc고 내가 crc를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내가 수신한 데이터의 crc를 계산한다.
그거 계산하는 거는 여기 아까 잡아 넣어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myCRC가 있었네요. 제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변수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myCRC 얘는 myCRC로 하고 얘는 myCRC2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수신한 데이터가 얘잖아요. 요 데이터. 뭐 카피했으니까 얘가 얘랑 똑같긴 하겠네요. 그죠? 그래도 좀 엄밀히 하자면 요 데이터하고 요 배열의 사이즈를 잡아 넣어 가지고 수신한 거 가지고 요 CRC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요 CRC 1, 2를 요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myCRC하고 myCRC2. myCRC라고 된 이거는 수신한 송신기에서 받은 CRC가 되는 거고, 요거는 내가 계산한 CRC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두 개가 일치한다면 전송 과정에 에러가 없었음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 데이터 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왜 다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의미가 다른가? 어쨌든 배열로 바뀔 건데 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CRC가 또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네요. 근데 아까 송신기 쪽에서 계산했을 때 F144라는 게 프린트 됐던 것 같거든요. 다시 송신기의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토탈 사이즈 말고 요거를 프린트 해보죠. 그죠? F144라고 여기서 계산해 놨으면서 송신하는 과정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요런 이상한 변수 쓰지 말고 명시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명시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과정에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아니면 이거 제가 인덱스를 잘못 쓴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데이터 랭스 맞잖아요. 인풋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총 13개인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0, 1, 2, 3, 4, 5, 6, 7, 8, 9, 10, 11이고 데이터 랭스 더하기 2랑 3이다. 왜 저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요거를 바이트 배열로 바꾸겠습니다. 바이트 send crc 두 개짜리를 이렇게 시작 만들어 가지고 send crc에 첫 번째 거에다가
여기 그 2바이트로 담겨져 있겠죠? 여기 요거를 8바이트만큼 밑으로 까내립니다. 그러면 상위 8바이트가 하위 8바이트로 온 거니까 첫 번째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send crc 1번 두 번째에는 my crc를 하위 8바이트만 남겨야 되니까 AND 연산을 해가지고 0x 0f 0x ff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이게 정답인가? 얘가 보내준 거는 F144가 맞는데 얘가 받은 거는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면 일단 여기를 털기보다는 일단 받는 쪽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받는 쪽에서 요거를 한번 프린트 해봐야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게 이제 맞다 아니냐만 논한다면 오늘 예제는 끝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큰일 났습니다. 맞다 아니냐를 지금 논해야 되는데 송신기 꽂아주겠습니다. 왜 이게 날라오지? 순서가 거꾸로 날라오나? 이걸 일단 한번 바꿔볼게요. 3, 2로. 상당히 황당하네요. 좋아, 그렇다면 요렇게 확인해보면 제일 확실하겠네요. 지금 CRC가 F144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계산한 결과가. 그렇다면 얘가 여기서 얘가 CRC 계산한 결과 일단 무시하고 제가 임의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0x F1하고 0x 44하고 그럼 누가 범인인지 대충 윤곽이 나오겠죠? 뭐지? 그죠? 이 값이 지금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죠? 무슨 상황이지?
데이터 랭스 더하기 2. 이거만 하면 끝이 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지? 이렇게 보냈으면. 아마 요 위치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메시지 리시브드. 배열로 날라오고. 일단 뭐, 요 작업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고. 쭉 한번 다시 출력을 해봅시다. 괜히 지웠네. 인풋의 i를 16진수로 출력하고 콤마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10. 11개네요. 11개네. 13개 받았는데 2개 뗐으니까. 맞고. 그러면 지금 위치가 11이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둘, 넷, 여섯. 아! 인데. 잠깐. 제가 지금 뭔가 상당히 혼돈을 하고 있는데요. 순수 데이터에 CRC 2개가 지금 붙은 상황이니까 그 2개만큼의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요 프린트 되는 데이터가 총 11개가 프린트가 되잖아요. 끝다리 2개 종료 문자니까. 맞네요. 하여간 F144라는 게 제 전송한 게 여기 그대로 나오긴 나온다, 그죠? F144. 그러면, 둘, 넷, 여섯, 왜 7개지? 왜 7개죠? 내가 CRC까지 쳐서 순수 데이터 개수라고 지정을 해놨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인덱스가 잘못된 거 맞죠? 제가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아까 데이터 메시지 들어오는 데서 제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총 길이 9라는 의미는 CRC를 포함해서 순수 데이터는 7이고 CRC까지 해서 9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요 인덱스가 잘못된 거 맞죠? 그러니까 데이터 랭스 자체가 요게 9개가 아니라 요거 7개고, 그죠? 요거까지 쳐서 총 9개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그러면 요 위치는 더하기 2가 아니라 0, 1, 2, 3, 4, 5, 6, 7, 8, 9하고 10이니까 데이터 랭스하고 랭스 더하기 1이어야 맞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네요. 제가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이거는? 마이 연길 44F1 두 개가 바뀌네요. 그럼 이제 원상복구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 됐네요. 자, 이제 임의로 보내던 거 빼고 원래 코드 잡아놓고 수신한 데이터하고 계산한 CRC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하면 일치한다. 아니면 저 에러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F144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요거하고 요거하고죠. if 이거하고 요거하고가 같다면 에러 검증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가 되는 거고, else면 수신된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처리 결과를 다르게 하면 되겠죠. 이상이 없으면 뭐 LCD에 띄운다든지 뭐 모터가 작동이 되면 되고, 에러가 발생했으면 어떤 값이 날라왔는지 담보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코드가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죠? 됐죠? 에러 검증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수신된 데이터 구조체로 날라오는 것도 됐다. 그죠? 요거는 출력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오늘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녹한다가 앞으로 이 시리즈를 이끌어 나갈 때 이 코드를 베이스로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오늘 이벤트성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갖다 쓰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진행될 그 로라 예제에서는 여기까지는 고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좀 특수하게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해서 했던 거고, 진행하고 있는 메인 스트림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코드는 다시 활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먼 미래에 가서 필요하다면, 제가 로라에 CRC를 적용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뭐 불러다 쓰는 경우는 있겠지만, 완벽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두고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 3번 예제입니다. 3번 예제 511에 3-1 수신기.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 저장할 예제는 아니고, 자, 송신기 쪽에서 이런 것도 좀 지우고 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그죠? 자, 뭐 상관없습니다. 자, 데이터를 요렇게 한 세트 보내고, 자, if 아까와 비슷하게 my count가 0이면 요렇게 해서 전송을 하고, else로 한 my count를 0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자, 이제 길이가 다를 때의 이슈를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자, 저 어떤 사람 하나가 더 와서 쓰는데, 그 사람은 그 플로트 데이터가 한 개가 더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길이가 더 길어졌잖아요, 그죠? 노칸다 2에다가 잡아 넣어서 보내는 걸로 하죠. 그랬을 때 내 디바이스에서는 저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15.24 됐죠? 그러면 요거 CRC 계산하고 노칸다 2 구조체 계산하고 요거 전송을 때린다. 그럼 요 구조체가 4바이트만큼 길어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가 디자인한 데이터 프레임하고 모양이 달라진 경우죠. 요걸 잡아 넣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오늘 그동안 했던 게 도로묵이 되는 수가 생기는데요. 노칸다는 잘 될 거라는 확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자, 수신기의 화면을 딱 엽니다. 요 데이터는 출력이 되는데 요 데이터는 출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잘 되죠? 그러면 뭐 제3자가 내 로라 모듈한테 뭐 충돌이 나서 보내주든가 말든가, 심지어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을 그 사람이 지킨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정한 여러가지 규칙 중에 단 한 개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내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해서 내 로라 모듈이 무시를 해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오늘 했던 거에 최종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딱딱 요것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처리 안 되죠.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요거는 뭐 다양하게 잡아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별도 예제 코드로 남겨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숫자 야구하고 오늘 511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오늘까지는 아두이노에다가 로라 모듈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였고요. 내일부터는 여기다가 연결할 거예요. 사물 인터넷 보드, IoT 보드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요. 요거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보드죠. 그럼 로라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업로드 한다까지가 가능해지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고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그냥 버퍼에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됐고, 그러면 내일은 아두이노에 연결했던 거를 이 보드로 옮기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보드에서 로라 모듈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 스텝 2고, 노칸다가 아두이노용으로 만들어 놨던 예제가 여기서 잘 돌아가는지 또 확인하는 게 3번이고, 그리고 아두이노가 할 수 없는 예제를 얘 가지고 만드는 게 그 다음 스텝입니다. 재밌겠죠? 내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숫자 야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야구 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노칸다가 했던 내용을 보시고 감명이 깊었다,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녹한다 저놈을 내가 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 이쪽에 녹한다의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조회수가 200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했는데 조회수가 200이면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한다는 조회수 가지고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인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들어오면요, 동시에 들어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종료 문자 개념이 있으니까. 하여간 종료 문자까지 읽어드리는데 종료 문자가 포함이 안 되는 녀석이 등장했을 경우에 그거를 또 처리하는 루틴이 다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것보다 더 특수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라면 누군가가 이거를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읽어드린 데이터를 하나의 샘플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시작 문자하고 종료 문자가 정확하게 있으면 일단 큰 이슈는 없는데, 문제는 내가 보내는 이 데이터 사이에 이상한 것들이 낑기는 거죠. 막 이런 것들이 막 낑기게 되면 요거를 얘가 분리를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고민을 해보죠. 그럼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서 출력을 할 건데, 얘는 일단 시작 문자가 없기 때문에 두 개씩 잘라서 나가게 될 겁니다. 시작 문자 없음, 시작 문자 없음, 시작 문자 없음, 시작 문자 없음. 요 샘플 한 개는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요만큼 잘라와서 시작 문자 없음 하고 여기까지. 그렇네요. 개수가 홀수계에 몰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관찰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왜 그렇게 하냐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예측된 상황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측이 된 상황, 아까 제가 여기 메모 다 해뒀죠. 요 5개의 경우 지금 녹한다가 요거를 타겟팅해서 만들어 놨고, 그 외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완벽하냐라고 하면 완벽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해 놓은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 놓은 방안만 마련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렇게 홀수계, 전체 개수가 홀수계면 두 개씩 잘라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탁탁 들죠. 시작 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버퍼를 그냥 비워버리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만약에 되면 두 개 해서 날라갈 거고, 다음 샘플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거니까 CRC만 별도로 빼둘 걸 그랬네요. 지금 마지막 예제에 CRC 예제가 약간 서버로 들어가 있으니까 로라에 CRC만 적용하실 분들은 이 예제를 조금 쓰기가 상그러우실 수 있는데요.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라이브러리 추가하시고 아까 CRC 계산하는 메커니즘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되는 구조체를 저 함수 안에다가 잡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바이트짜리 CRC가 계산이 되고 원본 데이터에 그거 두 개를 첨가를 해서 보낸 다음에 받은 쪽에서 그거를 또 계산해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 숨어 있는 CRC 코드를 살을 싹 발라내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 보십시오. 아, 요셉님께서 자 5개의 숫자를 찾으셨네요. 자,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요셉님 1점 획득. 자, 녹한다의 숫자 야구 게임 지금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랜덤한 5개의 숫자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숫자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0부터 9까지 중복되지 않는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비밀번호, 5자리 비밀번호가 된 거죠. 내가 입력한 숫자와 그 비밀번호 자리하고 일치를 하면 그 개수만큼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숫자가 포함은 비밀번호에 포함은 되는데 위치가 자릿수가 맞지 않으면 그 개수만큼 볼이 나옵니다. 그럼 스트라이크 몇 개, 볼 몇 개, 그거를 패턴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지금 요셉님하고 경민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고 좀 참여율이 저조하면 한 판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오늘 예제는 너무 좀 컨셉을 이상하게 잡아놔가지고 보시던 분들이 다 도망을 간 것 같네요. 자자자자. 자, 오늘은 한 판만 하고 마무리를 하고 대신에 점수를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경민님하고 요셉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기 때문에 오늘은 한 판만 하고 점수를 더블로 드릴 테니 두 분이서 이 비밀번호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충 여기 세 개가 맞는 게 있으니 보자. 21874 21874에 3개가 맞고, 보자. 78214에 2개가 맞다. 보자. 78412에 빵개다. 그렇다면 제일 앞에 7, 8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요거는 아니고 요 3개 중에 2개가 맞다. 자, 눈치 풀가동 한번 해보죠. 눈치껏 딱 봤을 때 1은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땡땡, 아닌가? 1이 맞으면 상황이 더 이상해지는 거네. 2개가 맞는 거니까 1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1이 아니니까 2, 4가 맞다는 얘기죠. 그죠? 2, 땅, 4. 땡땡, 2, 땡, 4까지 맞고, 그러면 4 맞고, 2가 여기가 아니니까 18274 18274
3 스트라이크. 그럼 보자. 여기가 2하고 4가 맞으면 요거 맞고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닌 거니까 174가 맞다는 얘기네. 174. 그러면 남는 게 8. 이게 정답인 것 같네요. 81274. 81274. 아닌가? 맞죠? 1등 저지 성공했습니다. 경민님 3등. 따블이니까 2점씩 드리죠. 잘 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요거 한 개도 안 맞고 요거 두 개 맞는다는 얘기는 그죠? 7, 8하고 1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4하고 2, 이거 두 개니까 2, 4가 맞다는 얘기니까 땡땡 2, 땡 4까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2하고 4하고 맞고 요거하고 요 샘플이 아주 좋았습니다. 딱 놓고 보면 4 일치하는데 2는 요 자리인데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100% 아닌 거고 그죠? 2가 여기인데 8이 여기 있으니까 얘도 아닌 거니까 1하고 7하고 4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3개니까 그러면 174가 되는 거고 남아있는 거 한 개는 요 8이죠. 그죠? 그러니까 8 하면 81274가 되는 겁니다. 예리한 척 성공했습니다. 자, 더블로 2점 2점씩 더블로 드리면 어차피 하루 맥시멈이니까 그죠? 만족하시죠? 자,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511편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